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문제, 호남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코스트코도 이케아도 없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코스트코도 이케아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그리고 스타필드도 없습니다. 전국의 광역시 가운데 이런 경우는 광주뿐입니다. 광주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남과 전북 다 포함해도 이런 복합 쇼핑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순천과 나주에 입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익산에도 현재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인 등의 반발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스트코는 자영업자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생필품 위주로 번들 물량을 저가 판매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원자재 공급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자영업자들은 공동으로 구매단을 꾸려가지고 대전까지 원정 쇼핑을 간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호남은 역외 구매율,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호남에서 사지 않고 물건을 호남 밖에서 사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심각합니다. 광주시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라는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혁신 아이디어 제안방에는 코스트코 광주 입점을 바라는 시민들의 제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도 코스트코 입점을 요청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청의 공식 반응은 천편일률적입니다. 코스트코가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시 권익위원회는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코스트코가 먼저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주와 순천 등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입점이 무산된 상황에서 저런 답변은 사실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헌법 위에 때법, 촌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안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도 먼저 민원부터 처리하고 오라 그렇게 반려를 한다고 합니다. 즉 시민단체부터 달래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주에서는 대기업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 등이 나서가지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세계 복합 쇼핑몰 사업이 유명했죠. 이 사업 끝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도 10여 년 이상 끌다가 간신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대표적이죠. 신세계 복합 쇼핑몰의 경우에 광주에서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대전에 7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건축해가지고 올해 8월 한 달 뒤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상 43층, 지하 5층 규모로 광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아무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광주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서울로 떠나고 그나마도 못하는 청년들은 그냥 좌절을 하는데 절망에 빠져서 하는데 이런 현실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명분이 뭔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본과 경영 노하우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면은 재래시장과 여기서 소상공인 등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케아 광명점의 경우에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반경 4km 이내에 이케아 주력 품목, 그러니까 이케아랑 그 품목이 겹치는 그런 소상공인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주력 품목, 그러니까 이케아하고 주력 품목이 겹치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 매출은 이케아 매장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소의 경우에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늘어난 반면에 매장이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이제 변수를 엄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무조건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합 쇼핑몰 입점이 무조건 소상공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도 많습니다. 한때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가 동네 빵집들 다 죽인다고 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변신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제과 작업이 굉장한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경영으로는 원료 확보하고 반죽하고 발효하고 정형 빵 모양 만드는 거죠. 이런 제빵 작업하고 마케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곤 한다고 그럽니다. 일하기도 편하고 수익도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빵집 사장님들에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가로막는 게 경제 정의의 실현인가? 좀 의문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고명마다 전빵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품도 많지 않고 좀 사실은 약간 전시해놓고 팔고 그랬죠. 그 뒤로는 거의 다 슈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의 편의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고 그분들 막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전빵이라는 데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과연 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것인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복합 쇼핑몰 입주를 반대하는 논리라고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도 자동차 대신 우마차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 상상도 못하죠. 현대식 아파트 대신에 초가집에서 호롱불 아래 피워놓고 그 안에서 빈대 벼룩 잡아가면서 물어뜯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귀결입니다. 사실 광주에서는 대기업 복합 쇼핑몰이 진출하지 못하는 빈틈을 타가지고 무슨 마트 뭐 이런 간판을 단 중형 쇼핑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타격은 이들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품 품질이나 고객 서비스는 당연히 그 복합 쇼핑몰들에 한참 못 미치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합 쇼핑몰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광주의 총 주택수는 62만 8,186호입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8%를 차지합니다.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 53%를 훨씬 웃돌아서 광역시 가운데 최고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자고 나면은 들어서는 게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최적화된 것이 그래도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결합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21세기 시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요구들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시민들이 일일이 대전까지 가려면 광주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런 그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 입점하는데 시민단체 반발 그리고 행정관청의 반관 외에 다른 난관도 있습니다. 광주에는 이런 거대 유통시설에 들어설 만한 상업용지가 없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5,000평 정도는 있어야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에는 현재 이만한 상업용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광주에 땅이 없을 리는 없죠.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오히려 공간의 여유는 더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대형 복합 쇼핑몰에 들어설 만한 입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조건을 갖춘 땅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광주시 권한사항입니다. 광주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가 전남방제, 이신방제 부지 재개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소통 게시판에는 이 땅에 코스트코나 이케아가 들어와야 한다는 요청이 그런 청원이 진작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땅이 전체 9만 평 정도인데 이 땅의 소유권이 6,850억 원의 개발업체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삿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 부지에 관한 재개발에 관한 결정을 28사람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 그리고 교수, 지식인, 언론인,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시설이 일제강점기 우리 여공들의 예환이 서린 근대 문화의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설이 1935년 일본 가네보 방직공장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시설들은 대부분 6.25 때 파괴되고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60년대, 70년대, 심지어 80년대에 건설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존 대상으로 거론되는 그 여공 기숙사가 있는데 그것은 1984년에 건립된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보존을 강조하고 사사건건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땅들이 자기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사회재산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내세워가지고 사업을 방해하면은 그들의 이익을 막기 위해서 공공성을 내건 기구나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 일자리를 취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투쟁 경력이 됩니다. 그게 쌓이면은 민주당 정권의 호남 인맥하고 연결돼서 청계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하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이게 광주에서는 거의 공식적인 청년들의 사회 진출 그런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얽혀가지고 더욱더 고질화하고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투자가 막히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니까 5.18이나 사회운동 등 정치적 상징성을 띈 분야에서 청년들이 이 진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게 됩니다. 자신들의 존재 의의가 그거니까요. 예, 한마디로 악순환이 연결이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16일에 전남방지역 20방지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주최로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천득영 한국학호남진흥원장과 함께 하민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조동범 전남대 교수 등이 발언을 했는데 이분들 논리가 거의 전반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이라는 명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 시민이 개발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시민이 그러시는데 아니 시민단체나 지식인 등이 무슨 근거로 공론화 과정에 끼어드는지 의문이다. 시민들은 저 사람들을 대표로 선정한 적도 없고 그 대표로 인정한 적도 없다 이렇게 좀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성을 띈 사안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명분인데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바로 소통 등 게시판에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느냐 차라리 시민 투표를 직접 투표로 하자 그래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5.18 등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빌미로 몇몇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시민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그리고 정치적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는 광주의 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 말엽에 서원이라는 게 있었죠. 죽은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행패를 부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던 그런 서원 대원군이 막 싸그리 없앴습니다만 그 서원의 모습을 지금 광주의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재현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 광주시에서 학동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시내버스가 덮쳐가지고 무려 9분이나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이 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해서 부실 공사를 초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폭 출신인 그가 어떤 경위로 5.18 유공자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그럽니다. 광주에서는 올 것이 왔다. 5.18을 빌미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복마전처럼 얽힌 구조가 앞으로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방지역 20방지 부지 재개발에서는 지목 변경 후 토지 가치 상승분,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의 차익이죠. 이것에 기여분, 공공기여분을 넣고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문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수건 사업이었는데 좌초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공공성을 내세우는 측에서는 이 비율을 60%까지 높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또다시 공공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 사업의 원가 구조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부실기업, 부실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제2, 제3의 아까 말씀드렸던 문흥식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등장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광주의 이런 파행에는 5.18이라는 거대한 상징 자산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5.18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시민단체의 외피를 쓴 광주의 좌파들은 이를 반기업, 반시장, 반미, 반일 투쟁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광주를 끊임없이 반기업, 반시장 논리로 묶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광주를 만든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한다고 할 때마다 시민단체의 틀을 탈을 쓴 좌파들이 입에 개거품 부르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 반기업, 반시장 논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몇몇 동지들은 얼마 전에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 시민회의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코나 이케아 등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투쟁은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좌파 진영과 대립전선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우리 당 아시겠지만 자본가 편이라는 비난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당에 소속된 입장에 이런 기업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제가 이권에 개입해서 돈이라도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떳떳합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 지역에서 이권에 개입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도 위원장이 나서면 공격받기 쉽다고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문도 썼습니다만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이런 지원 작업의 일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해당 기업에 도움을 받지 않고 활동할 것이고 앞으로 활동도 100%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남방제, 기시방제 굉장히 오래된 광주의 기업체죠. 산업 현장입니다. 이 앞에 국도 1호선이 지나갑니다. 국도 1호선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신장로라고, 그러니까 근대화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었던 그런 길들이죠. 이 국도 1호선 신장로가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면서 근대화의 거대한 흐름을 실어 날랐던 그런 길입니다. 이 중요한 길이 반문명 전근대 전제왕조인 김씨조선 체제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허리가 끊겨 있는 거죠. 그리고 호남에서도 반기업 정세에 의해서 이 흐름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국도 1호선이 완전히 뚫리는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근대화 그리고 독립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작은 신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 근대화 그리고 조국 독립의 완성을 위한 작은 실천, 작은 충성의 발로입니다. 호남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소신으로 호남과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우파 정치인의 소박한 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